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땅을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하늘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하늘을 팔 권리, 즉 용적 이양제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제도의 숨겨진 의미, 또 우리 삶에 미칠 영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땅을 갖고 있거나 또 오래된 건물을 갖고 있는 분, 또 뭔가 개발을 하려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몇 개 보겠습니다. 땅 주인 이제 하늘도 사고 팔 수 있나? 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못 쓰는 용적 사고 팔 수 있게 용적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울시 용적 이양제 국내 첫 도입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용적률 사고 팔기 가능해진다라는 뉴스 기사예요. 내 땅 위의 공간을 판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용적 이양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도가 뭔지, 또 우리가 이 제도에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미국의 뉴욕, 또 일본의 도쿄에서는요, 이미 이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제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적 이양제, 좀 생소하죠? 이 단어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래는 이만큼 지을 수 있는데 요만큼만 짓고 나머지 이것을 다른 곳에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좀 더 여러분이 잘 아시려면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은 그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땅의 용도가 모두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대체로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용적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땅의 종류에 따라서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가 다 나와져 있죠.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가장 많이 지어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입니다. 자, 상업지역 800%, 600%, 1000%죠. 자, 이 지역 땅값이 비싸죠. 왜 그렇죠?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적률. 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가장 많은 땅인데요. 내가 만약 그 지역에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용적률이 200%니까 전체 2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층에 50평씩 짓는다고 하면 총 4개 층이면 200평이죠. 이것이 바로 용적률 200%. 내 땅 100평에 50평짜리 건물을 4개 층 지을 수 있다. 그러면 200평. 그러면 용적률이 200%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주택가 돌아다니시다 보면 빌라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1층 주차장 빼고 위로 4개 층까지 지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적률 때문이에요. 더 높이 짓고 싶어도 법으로 딱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축물 대장 때 보면 내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적률 173%잖아요. 자, 여기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20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자, 이 땅은 어떤 이유인지 173, 즉 한 27%를 덜 지은 거죠.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은 건물을 높게 짓는데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남아 돌겠죠. 그리고 이것을 아까우니까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송파구에 있는 풍납동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 낮은 건물들로 보이죠. 그래서 내 땅의 용적률 다 활용을 못하는 거죠. 아깝게도. 그런데 이제 이 남은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적 이양제의 핵심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땅을 갖고 있어요. 자, 용적률이 200%까지 가능합니다. 자, 100평짜리 땅이면 한 층에 50평씩에서 원래 4개 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2개 층밖에 못 지을 때 이 부분 남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나는 원래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걸로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4개 층밖에 못 짓는데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용적 이양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적 이양제 왜 필요할까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규제지역의 재산권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지역 그 안에 있으면 내 재산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땅 주인들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 용적 이양제를 통해서 그 부족한, 그 손해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풍납동, 또 종로구 일대, 또 김포공항 일대, 강서구 일대,
그 지역에서는요, 여러 가지 관련 법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짓는 데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위의 하늘,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한 그 권리를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효율적인 도시 밀도 관리입니다. 자, 서울 같은 대도시 땅이 없습니다. 개발할 땅이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기존 도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세권이나 상업지구처럼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에서는 추가 개발이 가능해지겠죠.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도시 밀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서울형 용적 이양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서울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자, 초기에는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유산 주변, 또 고도 제한 구역, 여기는 어디죠? 좀 전에 말씀드린 송파구나 또는 종로구 일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높게 짓는 것들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고도 제한 구역 어디죠? 네, 김포공항 일대, 강서구 일대입니다. 자, 이런 데 규제가 강한 지역에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또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이죠? 올해 2월 25일 서울시에서 도시공간 정책 컨퍼런스 서울형 용적 이양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 을박이 있죠. 결국 규제냐, 보존이냐, 개인의 재산권이냐, 아니면 공공복리냐,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해외에서는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 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의 TDR 성공 사례입니다. TDR, 즉 개발 권리를 이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용적 이양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이 건물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맨해튼에 있는 겁니다. 원 밴더빌트라는 빌딩인데요. 자, 이 건물은 남은 용적률을 사와서 더 높게 지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른 건물들 다 높이가 고만고만한데 얘만 높이 지었어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 밤 사진 볼까요? 다들 고만고만해요, 높이가. 근데 얘만 높이 지었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모두 똑같이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그 높이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 부분을 사온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이 지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서 사왔을까요? 요겁니다. 자, 이것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뉴욕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높이 못 짓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엄청 높이 지었죠. 얘만 낮게 지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만큼 지을 수 있는 건데 요거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TDR 제도를 통해서 요 랜드마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기 남은 이 아까운 용적률을 이쪽으로 팔아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네, 바로 도쿄역입니다. 도쿄역. 자, 여기는요,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돼 있어서 높이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옆에 보시면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죠. 얘만 이렇게 낮은 층으로 돼 있어요. 얘도 원래는 이만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높이. 아깝죠. 어떻게 했을까요? 요 남은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았습니다. 어디에 팔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신마루 노치라는 빌딩입니다. 엄청 높죠. 여기도 보면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삐죽 튀어나왔죠. 네, 요만큼을 아까 도쿄역 요만큼 있던 것을 사온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었죠. 이것을 사온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란도쿄 타워. 여기도 보면 다 높이가 고만고만한데 얘만 굉장히 높아요. 왜요? 네, 도쿄역에 있는 용적률을 사온 겁니다. 네, 이렇게 일본도 도쿄역 요 문화 자원을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요 남은 아까운 이 공간을 이렇게 팔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지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용적률 덕분에 도쿄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뉴욕과 도쿄 사례 보셨죠? 이 TDR 제도는 단순히 개발 권리를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이 제도를 통해서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존을 하고 개발할 지역은 더 크게 개발을 하고 강력한 도시계획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 논란이 있는데요. 양쪽 측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찬성 측의 입장 3가지, 또 반대편 입장 3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또 그 이유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십시오. 자, 먼저 용적 이양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는 찬성 의견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이 제도가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규제로 피해본 땅 주인에게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찬성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의 재산권 보장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내 땅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죠. 그런 지역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구역, 또 고도 제한 지역,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죠. 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데 이제 내가 행사하지 못한 그 용적률을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땅 주인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 두 번째는요, 도시개발의 효율화입니다. 자, 서울 같은 대도시 개발할 땅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적 이양제를 통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용적률을 제공하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여의도, 영등포 이런 핵심 상업지구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은 균형 발전의 유도입니다. 자, 중복 구조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또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 간 이 자원을 이제 재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반대측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측 큰 주장 두 가지는 공공복리 훼손 그리고 수도권 집중 심화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는 첫 번째 이유, 공공복리 훼손입니다. 자, 용적률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도시 환경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설정된 규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규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법적 근거의 부족입니다. 건축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거든요. 현행법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공공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를 개인 간 거래로 삼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도권 집중 심화입니다. 자, 이런 용적 이양제가 시행되면 서울 내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몰릴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 지방 균형 발전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자, 결국 찬성과 반대의 주요 쟁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공공성과 개인 권리. 여러분들은 지금 찬성 또 반대측 입장을 각각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자,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용적 이양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 5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남은 용적률 사세요. 용적 이양제 강동구 시범 운영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제 강동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도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주에게는 새로운 기회. 규제 때문에 내 땅 위에 높은 건물을 못 지었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 남은 용적률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발자와 투자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개발자, 투자자에게는 용적률을 더 사서 더 좋은 지역에 건물을 더 높이 지어서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 투자자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건 그리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 또 이를 통한 교통 혼잡, 또 공공공간 부족. 이런 것들은 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뭘까요?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는요, 이 제도를 통해서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몰리게 되면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 심해질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결국 성공의 열쇠는 균형.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재산권, 또 공공복리, 그 사이에서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설명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보존과 개발 사이, 균형은 하늘에 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